자,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또 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단어는 가짜 팀장인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일 안 하면서 월 평균 560여만 원 월급을 받는 가짜 팀장의 뿌리를 뽑겠다. 역시 이제 건설 노조 입장은 팀장급이다. 건설사 담당인 시공, 노무 관리하며 수정 설계도 맞춰 공정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직의 의미지. 이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뭐 망치질하고 못 빼고 뭐 그러겠느냐. 그러면 이제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건설 노조에서는 이제 가짜 팀장이랑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일종의 이제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짜 팀장이라 월급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부당하다. 불법, 이게 하도급의 하도급이다 보니까 아래 하도급을 관리할 또 그 윗선에 관리급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월급 주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어떤 섹터를 맡습니다. 특정 구역을 맡아서 거기가 완성이 되면은 원청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 비용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팀장한테 줘요. 그럼 팀장이 거기서 일하는 공사를 같이 했던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이게 사실은 1960년대부터 우리가 관행으로 와 있었어요. 1960년대 아시겠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저기 시골에 같이 일하던 뭐 친구 있는데 같이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채용 과정이 정규적인 어떤 유료 직업 소개서를 통하는 게 아니라 84%가 인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 자체가 어떤 그 정확하게 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날 그냥 인물이 달라지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런다는 말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팀장이에요. 근데 그런 팀장이 그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3에서 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하면서 지금 받아가는 돈이 뭐 월 500에서 1,800까지 지금 뭐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가의 전가가 되고 또 뭐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단가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알았던 광주의 현대 빌딩 지금 현대 아파트가 지금 무너질 때 24만 원, 26만 원 한 평당 그렇게 책했던 게 최종적으로 하도급체에 간 때는 평당 4만 원에 책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자의 어떤 안전과 무리한 이런 뭐 부분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입주가,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전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관행이라기 전에 근본 원인은 수급이 잘 돼야 되는데 수급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적절한 대책 없이 이것을 뭐 팀장을 뺀다 이러면 현장이 마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게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를 거래하는데 유통 구조가 그러니까 유통이 한 군데서 직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유통을 거치면 그 유통비가 다 결국에는 마지막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원리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일론말을 좀 쓰겠습니다. 워낙 건설 현장에 다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사실 노가다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오해하지가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팀장급, 즉 오해하지들은 이 노무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공정관리 이런 걸 갖다 자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놀면서 그냥 뭐 월급만 받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트위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수업도 안 하시는데 왜 월급 받아가냐? 왜 제일 높은 월급 받아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설 현장의 어떤 어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사실은 원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청 소속이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 광주에서 봤던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졌던 그 HDC 현상인가요? 그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청에 또 하청에 다시 또 하청에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뭐 지금 어떤 팀장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사불란하게 건설 현장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뭐 다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책정된 월급만큼 받아가는 만큼의 어떤 일들을 갖다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 인사관리부터 해서 노무관리부터 해서 공정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일부 현장에 이런 분들이 어떤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어떤 분의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엄청난 월급을 받아간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다른 차원의 문제 그걸 가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시장 원리에서 사실은 예. 사측에서 그만한 돈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마냥 비난할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기관이 뭐냐면 유로 직업 소개서예요. 그럼 거기는 소개하고 또 어떤 때는 임금이 잘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체불이 지금 1조 원, 건설업계만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하는 것보다 어떤 팀을 구성해서 자 여기를 책임자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싶어 하는 거죠. 예. 팀워크로 맞춰서 끝내야 될 예.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악이라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그 대신 이게 뭐 한 그 공사 구역에 8명씩 있어서 뭐 이것을 일도 안 하고 갖고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걸러내야 되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건설 현장의 어떤 특수성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어도 이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밭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시로 이제 건설 현장에 식사하기 위해서 다 뭐 근처에 식당을 찾아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건설 현장에 임시적으로 이제 식당을 차려놓은 거기서 이제 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주는 그 식당을 얘기하는데 일본어는 이제 한바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크게 보는 시각에서는 결국에는 현 정부의 지지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뭐 CG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묘하게도 노조와 관련된 갈등을 빚고 노조와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이 단계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조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 공무원 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하고 바로 와닿는 접점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사실 건설 노조도 뭐 2017년 이전에는 그렇게 뭐 급증을 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부터 지금 나가는데 자 전국에 이제 5, 6년 동안 전국에 현장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건설 현장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노조의 증가율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갔고요. 2017년부터 따지면은 신규 설립 노조가 157개나 지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이권만 바라본다는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원래비 같은 거는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또 순기능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불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만은 노조와 그다음에 정부는 같이 오른팔 왼팔처럼 움직여서 건설 현장이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인력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해결하면 굉장히 순하게 그리고 굉장히 점차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